자,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동영상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이제 반복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실시간 줌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은 또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8051의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로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자 쪽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단순한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회로를 이해하고 회로를 설계하는 이런 능력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회로 설계를 해서 그 회로 내에다가 우리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 회로가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분야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플랫폼이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두이노도 똑같아요.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제 보드 레벨로 되어져 있죠. 자, 아두이노를 쳐보면 네이버로 쳐볼까요? 우리가 아두이노 이렇게 치면 워낙 많은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실제 아두이노의 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두이노.cc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요 아두이노의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피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보드들을 또 대거 출시를 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오리지널 아두이노의 보드의 가격은 거의 2만원대가 하는데, 중국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4만원대, 4천원대. 이건 믿길 수가 없죠. 여기 안에 사용되는 칩 하나가 사실은 뭐 2, 3천원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것도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대로 중국이 막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이제 사실 전 세계에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이 플랫폼이 이제 누구나 초보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센서들 있죠? 센서들을 붙여서 이제 바로바로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전에는 회로를 설계를 해서 납땜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작업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 플랫폼을 그냥 갖다가
연결만 하면 서로 꽂아서 연결하고 프로그램만 넣으면 그런 동작하는 개념으로 이제 써버리게 되니까 너무 쉬워진 거죠. 쉬워진 반면에 이제 요 회로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한 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실력도 좀 떨어지고 이 안에 있는 회로들, 센서의 회로라든가 이런 회로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뒤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PCB를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건데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내가 이제 배웠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만들어 본 그런 형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응용이나 적용이 상당히 쉬웠던데 이제 지금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요거를 너무 쉽게 배우니까 쉽게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워낙 싸게 불기 때문에 요즘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드 레벨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이 안에 회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제 이 회로를 설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체계가 잡혀 있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 보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워낙 싸게 파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런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게 그 정품 가격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확산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워낙 치값보다도 더 싸게 팔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싼 대신에 이제 버그가 가끔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두이노 교육은 이제 초등학생들의 이제 소프트 교육 이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사실은 아두이노 배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배우기는 있지만 사실은 대학생용이 아닌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들이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무조건 이 회로의 회로도를 보고 이 회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회로도를 우리가 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이 아두이노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PCB를 아트웍을 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링크는 걸어줬지만 동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이제 로보이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보드를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탄생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보드들이 사실은 뭐랄까 요 플랫폼을 얘들이 공개를 다 했습니다. 회로도까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대로 PCB 우리 PCB 설계까지도 다 설계 도면까지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약간 수정만 이름 수정하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아두이노로 넘어오면서 또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요 그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두고 모든 소스나 그 다음에 자료는 다 공개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로부터 해서 소스까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현재 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앞전에 배웠던 8051에 대한 기본 회로도 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원칙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의 보드의 형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걸 누구나 다 만듭니다. 그래서 뭐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로보이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만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로봇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이족 보행 이런 로봇들을 제어하는 쪽이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응용하기 나름인 거죠. 그 다음에 보드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보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모듈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모듈 형태로도 아두이노 보드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두이노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을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한 회로를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응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 애들이 아주 잘하는 잘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아두이노의 기본 틀에서 약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두이노의 보드만 가지고 그냥 몇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더 깊게 들어가야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회로 설계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PCB의 아트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앞전에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아트웍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트웍보다는 요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다 프로그램을 내가 심어서 얘가 그 어떤 액션을 취해서 동작하는 그런 거를 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드만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그 속에 어떻게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초기에 이제 배우게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 케이던스 하면서 회로적인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으니까 꼭 명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스터디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는 그렇고요. 요즘은 뭐 아두이노 뿐만 아니고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잭슨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잭슨 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봤긴 하겠지만 이제 AI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이제 AI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이런 보드에다가 넣어서 로봇이 아니면 이런 보드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년 30년 전에 이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때부터 연구 개발은 돼 오고 있었죠. 근데 건 20년이 넘으면서 이제 요게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후에는 이런 보드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빠른 그런 시대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대도 있지만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시대 이쪽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어울러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좋아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이제 파이썬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픈CV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OS 기반 OS에 있는 기반에서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거를 이제 해야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엄연하게 나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엄연히 이제 나눠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커싱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사실 많은 거죠. 이런 하드웨어 설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도 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완성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AI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AI에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어렵지만 또 나름 재밌는 분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저는 24살, 25살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었죠, 사실은. 이때부터 했는데도 건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빠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많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런 내용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 회로에 대해서 기본 설계 이 회로를 이해시키는 데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회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회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산업용 P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PC에 들어가는 회로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요. 얘는 지금 설명할 때는 좀 시스템이 작은 규모의 회로를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했을 때는 이런 회로가 좀 더 복잡하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실제 큰 회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어쨌거나 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는 요 전체적인 회로를 설계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 부품 하나하나 불러내는 거를 그때 우리가 해서 연결했던 거죠. 우선은 부품만 불러내고요. 회로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PPT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80 우레를 이제 805를 치고서나 그 다음에 이제 또 74S 373 그 다음에 이제 자, 27256 P롬 그 다음에 KM62 그 다음에 74RS138 자, 이 부품 찾는 거는 저번 시간에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 찾은 다음에 보는 회로하고 또 달라요. PPT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74S 373이나 74S 138에 보면 요 앞에 부분에 화살표가 되어져 있어요. 화살표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유심 있게 확인하고 썼어야만 되고요.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데이터 시트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 시트는 우리가 항상 꼭 이 설계하는 사람은 중요시 해야 돼요. 그래서 all data sheet.co.kr 뭐 아니면 com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뜨고요. 이 안에 이렇게 이제 각각 부품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제 약간 사업화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들의 명령어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일 막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 시트 하나하나 다운받을 때도 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공짜지만 광고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치를 하면 찾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찾아서 여기 여러 개 이제 각 회사마다 나오는 거를 설치해서 줍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다운받을 때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분이 지금 현재는 이 사이트가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일 찾기도 쉽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료화를 하면은 앞으로는 좀 이 데이터 시트 찾는 거가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PDF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각 회사마다 모양들이 틀립니다. 약간씩. 그래서 안에 열어보면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부 회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회로, 이 부분이 이제 내부 회로인 거예요. 이게 외부만 보면은 핀 번호만 있는 거고요, 그죠? 속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씩 찾아서 써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내부 회로. 뭐 내부 회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핀맵으로 해서 각각 써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이제 회로 시간에 보면 이 회로의 구동을 어떻게 할 건지,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시간에 배워요. 저도 이제 디지털 시간에 이런 회로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걸 왜 배우는지 이제 이해를 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부에 있는 회로만 끌어놓고서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걸 언제 써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그때는 무조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드웨어 내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자를 할 때 워낙 많은 거를 배우잖아요. 이것저것 저것. 근데 왜 저걸 배우지?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런 동작하는 이런 동작 펑션 테이블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직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그나마 이 안에 이런 회로까지도 보여줬으면 더 좋았는데 이거는 뭐 개인들이 찾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더 이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얘가 어떤 구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요 회로에서 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드웨어 설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얘가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요. 74LS373은 레치라고 얘기했었죠. 레치는 여기 우리 회로도에 보면 월캐드 회로도에 보면 여기 데이터 0에서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Q1 0에서부터 7번까지 사실은 여기 D가 데이터의 용어는 아니고요. 원래는 D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간에 배운 D 플립플롭. D 플립플롭은 입력이 출력에 그대로 나오는 역할을 하죠. 원래 회로도로 보면 이렇게 그래요. 여기에 D가 하나가 있고요. D.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Q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Q 바 이렇게 나오죠. 두 개. 그래서 여기가 하이다. 그럼 여기가 하이 나오고요. 여기는 로 나오고. Q하고 Q바는 반대니까 항상 반대 신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로다. 그럼 여기가 로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하이가 나오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D 플립플롭이 하는 역할이고요. D 플립플롭에 이제 요 안에 그냥 이 신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클럭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네이블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이면 하이, 로면 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제어 신호에 제어 단자에 어느 조건이 됐을 때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립플롭 소자들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한 다음에 그 출력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플립플롭들 소자가 있는 거를 이제 기억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메모리나 이런 쪽에 이제 이런 플립플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이런 D 플립플롭들이 몇 개? 8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D에 들어온 신호가 Q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언제? 요 제어 신호에 제어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분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쓴다 했죠. 8051은 여기 A0에서 AD0에서부터 AD7번까지 이게 요 핀이 어드레스하고 데이터하고 같이 나온다 했죠.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어드레스 나왔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나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0에서 A7번 D0에서 D7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짬뽕 시켜서 놓은 게 이제 AD0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를 모르면 저 회로 해석이 이제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두 개가 공존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어드레스 신호를 얘를 통해서 이쪽에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왜? 어드레스 신호가 나왔다가 데이터가 나오면 어드레스 신호는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신호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꼭 이제 여러분들 주소 있는 것처럼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놓고 가져와야 하는데 그 주소가 신호가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왜냐면 주소 놨다 데이터 나오니까요. 나왔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성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주소 신호를 이렇게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하이만 상위는 당연히 A8에서부터 A 몇 번? 15번 있죠? 15번 15번까지는 그대로 뜨니까 그냥 이 상태 여기는 그냥 어드레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계속 어드레스 나올 때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죠. 얘는 밑에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는 A0에서부터 어디까지? A15번까지 이게 어드레스라는 거죠. 어드레스 신호가 나오는 단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는 D0에서부터 D7번까지 총 8비트 데이터 라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비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27256이나 6226은 이제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도 항상 중요시해야 돼요. 얘는 27256은 P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P롬, 그냥 롬입니다. 롬 말 그대로. 얘는 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램이에요. 램. 당연히 롬이든 램이든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HC256과 KM6226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메모리 사이즈별로 또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사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종류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죠. 그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써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두 개만 우리가 써보면 메모리는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메모리 이번에 뭐 그 어디죠? 그러니까 SK가 메모리를 이제 그 인텔 메모리를 이제 산다고 하잖아요. 이 메모리 종류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이제 낸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노어 플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혹은 카메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얘들은 주로 이제 이런 그 시스템 내에 사용하는 용도를 많이 써요. 지금 현재 우리 쓰는 것도 노어 플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0에서부터 14번까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어드레스 라인이 아까 우리가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총 몇 핀이라고 했냐면 여기 어드레스가 A15번까지 있다 했잖아요. A15번, A15번. 근데 여기는 몇 번? A14번까지 있죠. 자, 요 어드레스의 요 수는 결국은 요 274-256이라는 이 칩의 메모리의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이즈. 총 개수로 보면 몇이야? 개수로 보면은 15개 핀이 되겠네요. 그죠? 0에서부터 14번이니까 총 15핀이에요. 15핀. 15핀. 그래서 얘가 나올 여기 신호, 여기 A0에서부터 A14번에서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모든 핀이 다 0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이 될 텐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총 개수, 어드레스 개수는 2에 15승계가 된다는 거죠. 승은 요 다리의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14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15가 되는 거죠. 총 15개.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5승 이렇게 계산이 돼요. 2의 5승은 32가 되고요. 32가. 그 다음에 뒤에 2의 10승은 얘가 키로에 키로.
그래서 요 어드레스 라인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32kg의 메모리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몇 비트야? 8비트 아니야? 8비트. 8비트. 이걸 우리는 8비트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1바이트. 즉 다시 말하면 8비트의 데이터를 넣고 가져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바이트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총 데이터의 사이즈는 32KB 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죠? 요 어드레스 라인은 결국은 얘 메모리의 전체 방 수를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8비트니까 그죠? 1바이트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의 수는 32kb개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바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32kb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응용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A14가 아니고 A15번까지 있었다. 예를 들면 15 이렇게 A15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메모리 사이즈가 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대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돼? 2의 몇 승? 총 몇 개야? 15까지 있으니까 16개잖아.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럼 2의 몇 승? 6승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네, 뭐야? 2의 10승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2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다 곱해야죠. 2, 3은 6 2, 4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바이트라겠죠? 단위는 키로고요. 그래서 총 몇이에요? 64KB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어드레스 라인이 14번까지 있을 때는 몇이야? 32KB. 어드레스 하나가 늘어나니까 몇 킬로야? 64KB. 자, 얘하고 얘가 몇 배 차이 났어요? 2배. 이해 가죠? 자, 다시 결론을 내면 어드레스 라인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메모리는 몇 배씩 증가한다고요? 2배씩 증가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15가 아니고 A16까지 생겼다. 응용해봐요. 그럼 몇이야? 이놈에다가 2배 곱하기 2. 그러면 어떻게 돼? 1, 2, 8 킬로바이트. 이해가요? 자, 지금 메모리가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요? 32KB, 64KB, 128KB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라인이 증가하는 모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노아 플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아 메모리들은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핀 수도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IC의 칩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있죠. 사이즈라기보다는 사실은 핀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아 메모리들은 주로. 근데 랜드 메모리는 이렇지 않아요. 랜드 메모리는 핀 수는 똑같아요.
다리의 피는. 여러분들 미니 SSD라든가 SD 카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D 카드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내가 4kg 짜리 썼어요. 여기가 1기가 짜리 썼어요. 2기가 짜리 썼어요. 4기가 짜리 썼어요. 8기가 짜리 썼어요. 메모리 다 이렇게 2배씩 더블로 증가합니다. 항상 얘처럼. 근데 얘는 어땠어요? 메모리를 4kg를 쓰든 뭘 쓰든 간에 항상 뭐야? 똑같아요. 사이즈는. 이해가요? 얘는 메모리 증가해도, 메모리의 사이즈가 증가해도 핀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모리들이 난드 메모리고요. 얘들은 주로 데이터 저장력이 강하죠. 노아하고 낸드하고 좀 메모리에 대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노아는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의 라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메모리의 사이즈도 증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거. 요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 라인이 증가할수록 메모리 사이즈도 증가하고 메모리 사이즈가 2배씩 증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하고 낸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이 증가하면 메모리 사이즈도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용어도 우리가 좀 알았고요. 그리고 왜 메모리가 2배씩 증가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KM6225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다? 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출력만 해오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 입장에서는 출력인데요. 그러니까 274-256 롬 입장에서는 출력이야. 그죠? 롬 입장에서 출력인데 CPU하고 얘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단 말이에요. CPU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온 거를 CPU로 가져오겠죠. CPU 입장에서는 읽는 거가 되겠죠. 리드.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자체 칩 입장이 아니고 CPU가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CPU 입장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 다음에 롬이나 램이나 이런 하부단에 있는 것들은 서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메인은 메인 입장에서 모든 걸 봐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PU 입장에서 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나 뭐를 이렇게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에 약자를 썼는데, 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고요.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읽기만 가능한 애예요. 그러면 이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이거는 랜덤하게 아무 때나 액세스 할 수 있어요. 액세스 한다는 거는 거기다 쓸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CPU 입장에서는 얘한테 주기도 하고 얘한테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요 단자 중에 제어 신호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OE는 out enable이에요. 여기 내가 지정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요 out enable이. 그 다음 얘는 출력도 하지만 다시 여기다 저장도 할 수 있죠. 그죠? 읽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리드 라이트가. 쓰는 거는 당연히 write enable이 또 있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OE만 있는데 얘는 OE하고 WE가 있는 거죠. E는 enable의 약자입니다.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또 바가 있잖아요. 요 우리 회로에서의 위에 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시겠죠? 자, 위에 바는 여기다가 로 신호를 줘서 그 기능을 하겠다 이 소리고요. 바가 없으면 여기다가 하이 신호를 줘서 얘 기능을 시키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오이는 뭐예요?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죠? 얘 입장에서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 신호를 주면 이 주소에서 지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write는 여기도 로가 들어가면 여기서 지정한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OE하고 WE는 동시에 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나가 로면 여기는 하나는 하이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동시에 읽으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읽었다 썼다 읽었다 썼다 이렇게 이제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OE라고 하는 거하고 WE는 계속 반복돼서 이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동작할 때는. 이해가죠? 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얘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컴퓨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자가 더 남았는데 한 단자가 뭐가 남았어요? 이 CE. 자, C는 칩 이네이블이에요. 칩 이네이블. 이 칩이 동작을 하도록 하겠다. 이 칩이 동작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신호가 다 들어가더라도 요 CE라는 단자에 신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절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을 크로스 체킹을 해서 동작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칩 이네이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칩 셀렉트, CS 혹은 CE 이런 용어를 써요. 이 칩을 선택한다. 그래서 칩 셀렉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 칩을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칩 이네이블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바가 있으니까 뭐예요? 로 신호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소리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시에 동작시킬 수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동작을 동시에 시켜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공통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신호가 나오고 여기도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충돌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칩 이네이블이라는 단자는 여러 개의 칩 중에 내가 원하는 칩만 동작을 하도록 해줘야만 된다. 여기가 하이면 여기가 로면 여기는 뭐다? 하이가 돼 있어야죠. 왜? 얘는 동작하지 말아야 하니까. 이해가요? 얘는 동작을 해야죠.
만약에 얘를 동작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가 하이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여기는 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동작하지 않고 얘는 동작을 하겠죠. 자,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모든 하드웨어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 설명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놓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회로가 선택이 되고 동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256이나 6256이나 메모리인데, 같은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를 동시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쓸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개의 핀은요, 이 칩 셀렉션의 이 두 개의 핀은 우리가 회로에서 전체적인 회로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고 옮겨버리니까 이렇게 되네. 좀 옮기고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잖아요. 여기서 나온 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해가요? 결국은 74LS138이라고 하는 요 칩이 결국은 뭐다? 내가 어떤 칩을 쓸 건지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로를 잠깐 보면, 제가 위에 다 그린 걸로 보여주진 못하고요. PPT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나요? 자, 보여요? 자, 여기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칩 이네이블 단자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네. 그러니까 74LS138은 뭘 선택한다? 롬을 쓸 건지 램을 쓸 건지를 결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가 입력 신호는 그럼 누굴 받느냐? 여기 봐봐, 입력 신호 A13번, A14번, A15번을 받네요. 즉 다시 말하면 A13, 14, 15는 뭐였어요? 앞전에 제가 설명할 때 어드레스 라인 했죠. 어드레스 라인. 주소. 즉 다시 말하면 이 어드레스 라인을 가지고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이런 걸 선택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칩을 쓸 건지 선택도 누가 하고 있다? 주소 어드레스 라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뭐 깊게 아주 깊게 설명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이 어드레스 라인을 가지고 요 칩이 어떤 걸 쓸 건지 선택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신호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다? 이 74S138이고요. 이거를 여기서는 이름을 우리는 이제 디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코더. 여기가 사실은 0, 0, 0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하이고요, 로고요. 두 개 바가 있죠? 로고, 나머지는 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 다음에 여기가 0, 0, 1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하이,
여기 두 번째가 로.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000이면 여기는 로 하이, 001이면 여기는 하이 로. 이렇게 계속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0, 1, 0을 넣었어. 그러면 하이 하이 로 이렇게 나오네요. 하이 하이 로. 여기 하나 핀은 안 뽑았지만 요 마지막에 뽑은 게 이제 또 동작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1,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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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는 게 바로 래치다. 아니, 그 디코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4LS138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칩을 쓸 건지 요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74LS138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VCC 이런 것들은 다 전원들이고요. 이 전원 단자들. 자, 그럼 이제 요 아마 전체적인 회로에 몇 가지 설명은 안 했지만 우선은 지금 설명한 것만 따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결국은 내가 어떤 칩을 쓸 건지를 선택하고 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은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주소를 설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주소 맵 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드레스 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심도 있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얘가 하는 각각에 대한 역할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반적인 회로를 배울 때 그때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내가 더 추가적으로 좀 준다면, 자 여기 WR 그 다음에 R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이거는 CPU에 있습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8031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CPU들은 저 WR하고 WD라는 게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외부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그 다음에 CPU 입장에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나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 여기가 이제 CPU잖아요. 이게 이제 CPU 입장인데 CPU 입장에서 바깥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쓰는 거, 이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입장에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는 거, 이거를 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드와 라이트는 위에 바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CPU가 그 동작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때는 뭐다? 로우 신호가 나온다. WR이던 RD, 라이트 신호던 리드 신호던 그 기능을 수행을 할 때는 로우 신호가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 로우 신호를 어디다가 붙였느냐, 자 여기 아이고 로우 신호를 보면 쭉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OE하고 W. 자 이해 가요? 여기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다 쓸 때는 여기다 로,
읽을 때는 하이 이렇게 준다 했죠. 자, 그래서 리드라이트의 신호를 그냥 다이렉트로 거기다 붙인 거예요. 램에는 읽고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OE 단자가 있는데 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궁금하다라고 보면, 자, 여기 읽기 할 때 리드, 이 리드 단자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될까요? 똑같이 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칩마다 달라요. 근데 이 8051은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OE 단자는 어디다가 연결하냐면 여기 PSEN이라는 단자에다가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8051은 그래요. 다른 칩은 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왜 801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느냐? 801에서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읽을 때 하고 데이터를 읽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가 주로 CPU 입장으로 봤을 때, 요 롬에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습니다. 프로그램. 여러분이 이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 C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이 롬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 롬 속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CPU가 읽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와서 CPU에서는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짠 C 언어를 여기다가 롬 속에다 넣어놓으면 이 CPU가 그 명령어를 갖다가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네.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8051은 외부의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명령어로 가져올 때는 이 PSEN 단자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다른 CPU는 리드 라이트 동작 가지고 요 프로그램도 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데이터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VR은, 그 8051은 프로그램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읽는 게 각자 따로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할 때. 여기 이제 데이터잖아요. 자, 요 속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요 속에 여기 이제 램이잖아요, 램. 자, 램은 데이터 메모리거든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쓰는 거하고 프로그램은 읽기만 가능하잖아요. 얘는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쓰는 거는 안 돼요.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CPU 입장에서 읽어올 때는 바로 어디를 써라? 저 핀을 써라, 이 소리고요. 램은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 쓰기인 리드라이트 단자를 여기다가 붙인 거죠. 잘 이해해야 돼.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CPU 같은 경우는 리드라이트 단자가 프로그램도 읽고 데이터도 읽고 데이터도 쓰고 이렇게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롬은 이제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리드라이트 단자를 롬도 연결하고 램도 연결하지만 여기서는 8051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읽는 단자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는 단자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고 쓸 때는 뭐가? 주소가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라인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요 회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했고요. 하드웨어를 정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주면 여기에 보면 ALE라는 단자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연결했네요. 그 다음에 OE 단자는 접지로 붙여버렸고요. 74LS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드레스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요 ALE는 어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의 약자예요. 어드레스 레치 이네이블. 그러니까 이 CPU가 어드레스 내보낸다 라고 알려줘요. 여기다가 어드레스 나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여기다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요 핀에서 나왔던 어드레스 신호가 쭉 타고 가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신호는 끊겨요. 잠깐만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나와. 데이터 나올 때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못 가죠.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선에 데이터 신호만 있는 거예요. 이 어드레스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하고 분류시키는 역할을 얘가 하고 있어요. 이 레치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레치의 역할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8051의 외부 회로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롬램 달고 그 다음에 디코더 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뭐 이제 계속해서 추가를 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또 또 하나의 소자를 또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서 뽑아다가 칩 이네이블 단지에다가 연결하고 또 하나 만들어졌어. 칩 이네이블 단자에다가 또 얘를 세 번째 걸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회로를 아니면 부품을 계속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 이제 회로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분씩 해가지고 한 3시간짜리를 우선 강의를 했고요. 아주 중요한 그 회로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고 요것만 우리가 이제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다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AVR은 요 칩 하나만 딸랑 쓰는 거고요. 이렇게 외부에다 메모리를 달질 않아요. 거의. 그리고 이 칩 자체가 이렇게 달 수 있게 있는 칩이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칩이나 다 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뭐 요거는 우리가 그냥 그려보려고 넣은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로 전반적인 회로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 했고요. 여러분들 꼭 요 회로가 어떻게 구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설계하는 건지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알게 되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라든가 32비트 넘어갔을 때 복잡한 회로 설계를 할 때도 다 이해가 이제 가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로니까 잘 기억을 해 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반복을 해서 꼭 확인 체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뒤 넘어가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